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3월 11일 오전 6시 35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은 블랙 튜즈데이로요. 주식은 단기적으로 가장 불안전한 자산이다.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다. 예, 제레미 시겔이라는 분이 이야기했고요. 예, 배당은 약세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시장을 다시 살아날 때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준다. 예, 이 말씀도 제레미 시겔이 한 말씀입니다. 예, 커다란 빙산이 우리 앞에 꼼짝없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 고령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 강대국도 파산시킬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예,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요, 수익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향후 반세기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도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을 동시에 직면할 것이다. 바로 부자 나라들의 고령화와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성장이다. 다행히도 이 거대한 힘 덕분에 대지적들이 고령화 물결에 불러일으킨 팔리지도 않는 주식과 채권의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을 면하게 될 것이다. 네, 부자 나라들이 고령화되고 개발도상국이 급격한 성장 때문에 고령화 물결 속에서 팔리지 않는 주식이 채권이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식이 빠른 전파로 야기된 세계 생산력의 급속한 성장은 금세기 금융시장을 지탱해줄 바이어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기술 변화의 빠른 속도는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에서 나오는 화제주 대부분은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것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기업 경영진이 승리 공식에 전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화제성이 덜하지만 믿을 만한 기업들이야말로 더 나은 투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의 경제 성장은 왕성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지수 연동 수익률 전략은 분명 투자자들이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언급한 보안 전략 또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옛것을 무시하는 한편 새로운 것에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투자자들의 본질적인 성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가치에 기초를 둔 전략들이 일단 확산되고 나면 주가는 결국 그러한 이점을 없애고 말 것이다. 주장하는 이도 많다. 그러나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85년 버핏은 말이었다. 내가 가치 투자를 실천해온 35년 동안 나는 그것을 어떤 트렌드도 보지 못했다. 고집스러운 인간의 특성은 쉬운 일이 어렵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듯하다. 정말로 성공적인 장기 투자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성장의 함정을 피하고 신뢰할 만한 기업을 고수하는 것이 과거 투자가들에게 커다란 효과를 가져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이 미래 투자가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 하재주보다는요, 예, 믿을 만한 기업이야말로 더 나은 투자 대상이다. 예, 옛것을 무시하는 편,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는 본질적인 성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결국 뭐냐면요, 가치주가 투자를 하는 게 더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 이분은 예,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예, 항상 가치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40% 이상을 미국 주식에서 빼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요. 지금 버핏이 다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S&P 500을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배당주로 도망을 가는 게 그래야 한국 기업을 찾을 수 있다고요. 예, 한국 기업을 찾고 최고의 실적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장이 아마 오늘도 개파락을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지만은 예, 우리가 배당을 주는 그 종목을 사가지고 배당을 재투자한 투자가들이 급격히 높아진 수익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세 시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약세 시장의 보호막이 될 수 있고 예, 보호색이 될 수 있는 예, 이 장밋빛 경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제가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주식이요, 결국은 올라갑니다. 좋은 주식이 올라가고요, 이 금융위기 때가 아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보면요, 오늘 같은 날 보면 주가가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가요, 테슬라가 오늘 14% 빠졌죠. 테슬라가 오늘 주가가 완전히 이런 종목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되죠. 추세가 완전히 비틀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보십시오. 이 완전히 한 만들어주고 이 급락을 할 때는 아주 급하게 때립니다. 예, 아주 겁나죠. 이 보십시오. 주봉상 보십시오.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예, 주봉상 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건 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오늘을 보면 나스닥 종합이 4%가 빠졌거든요. 야, 이렇게 엔비디아가 5% 빠지고요. 엔비디아가 결국은 100달러를 깨겠네요. 애플도 많이 빠지고요. 애플도 오늘 보면은 보십시오.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애플도 빠지고 있고 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보면 주봉상 60일선가 내려올 겁니다. 주봉상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반전할 때 사야 됩니다. 예, 엔비디아도 오늘 많이 내려왔거든요. 자, 엔비디아가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차트입니다. 예, 지금은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예, 주식을 사면 안 되고요. 주식이 행보할 때 다시 이런 모습을 만들 때 이 짱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봉상 요번 주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보라고요. 이런 모습 만들면 다음 주에 사도 됩니다. 요번 주는 어차피 음봉을 만드는 주입니다. 이렇게 큰 음봉을 만들 겁니다. 다음 주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한번 내진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툭툭툭까지 내려옵니다. 지지선이 지금 21선이 걸려 있거든요. 주봉상 21선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4% 정도 더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4%가 아니죠. 더 훨씬 더 빠져야 됩니다. 예, 한 4% 정도 더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푹 빠져야 되거든요. 시장이 바로 가지 않으니까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예, 종목은 추천할 종목이 없습니다. 예, 없고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잘 보관했다가 장이 돌았을 때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예, 그러고 제가 배당은 약세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장이 살아났을 때 수익률이 상당히 높여준다. 예, 이 말을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예, 지금은 장이 엄청나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오늘이 블랙 튜즈데이죠. 튜즈데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 들리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필요 없고요. 자기만의 어느 정도의 규칙을 정하고요. 거기다가 이런 빙산을 만나더라도 쉐빙선을 타고 가면 괜찮거든요. 이 쉐빙선이 뭐냐? 쉐빙선이 바로 쉐빙선이 바로 그거죠. 쉐빙선이 바로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라고요. 배당주. 예, 가치주 같은 거죠. 뭐 음식료라든지 음식료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음식료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또 그러고 뭐 HMM 같은 것도 상당히 잘 가더라고요. 지금 물동량이 엄청나게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BDI 지수도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해운주도 올라가고 있고요. 해운주 뭐 이런 종목들, 음식료, 해운주 뭐 이런 종목들도 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빨리 변하니까 예, 저도 지금 뭐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하고 가야 됩니다. 종목들 해외 지수들 보면은 좀 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정거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키움 정거는 방향이 60일선이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자, 첫째, 60일선이 아래 방향으로 가는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60일선이 아래 방향으로 가는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자, 신흥증권, 예, 그래도 이번 60일선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신흥증권은 이것이 한 번 더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럼 이쯤 되면 사면 됩니다. 이쯤 되면, 자, 요런 자리잖아요. 60일선 밑에 사면 됩니다. 신흥증권은요. 자, 신흥증권은 이렇게 가는 종목이죠. 자, 이래 가는 종목입니다. 예, 삼성전자는 많이 내려왔네요.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축 흔들 때, 근데 이 종목 이렇게 좀 고기를 좀 숙이네요. 부국증권도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입니다. 배당을 6.9% 주거든요. 근데 배당이 주다 지금 이 종목은 고기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61선이.
예, 대신정권도 조금 그렇지만은 대신정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양이거든요. 자, 이 종목 이래 갑니다. 괜찮잖아요. 대신정권 U 괜찮고요. 대신정권 예, 괜찮고요. 이 종목도 이래 가다 이래 늘짜버립니다. 이렇게 여기가 내려오거든요. 여기 내려오면 여기 사면 됩니다. 여기서 자, 이래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내려옵니다. 이렇게 배당 받고요. 그럼 이래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 한 2인도 내려옵니다. 2인도 내려오거든요. 그럼 여기 사면 됩니다. 여기 사면 되거든요. 또 올라갑니다. 대신정권 우선 좋은 종목이죠. 유도 좋은 종목이고요. NH소재증권도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때 배당 주고 요 배당 주잖아요. 요 배당 주고 확 늘짜버립니다. 이렇게 위에 사면 됩니다. 예, 한양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엄청나게 세네요. 교보증권도 엄청 세고요. 현대차증권이 좀 위험한데 이 종목도 바닥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배당도 많이 줍니다. 예, 나머지 종목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UB가 상당히 신고가네요. 예, 유화증권이 참 잘 가네요. 배당도 고배당이고요. SK증권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료 보겠습니다. 음식료. 예, 음식료가 주로 고배당이지 않습니까? 예, 대상이 참 좋네요. 3.85% 배당. 대한제당도 배당이 고배당입니다. 야, 종이 많이 내려왔네요. 삼양식품이 가장 세네요. 야, 사도대금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내려왔네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 보이면 이건 급락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면 바로 급락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도대금 여기서 이야기했거든요. 제가요.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런 데서 이야기 안 하죠. 농심도 다 온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뉴스 되면 끝이거든요. 사조 의왕이 배당을 많이 주네요. 그 앞에 이기 있네요. 이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승도 배당을 1.5% 주네요. 와, 사조동왕 세게 가네요. 제가 사조동왕을 제가 이런 데서 사조동왕을 제가 이런 데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런 데서요. 이런 데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했거든요. 사조동왕이 좋다고. 사조동원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 배당을 많이 준다. 좋은 종목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조동원 잘 가네요. 제가 미련 종목이 삼양식품하고 사조동원이었습니다. 예, 제가 음식료에서 미련 게 삼양식품하고요. 예, 사조동원하고 사조대림이었습니다. 옛날에 사조대림 여기서 밀었고요. 제가요. 예, 삼양식품보다 저 밑에서 밀었고요. 그 다음에 사조동원도 제가 이런 데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데서요. 사조동원. 풀무는 저 여기서 얘기했고요. 여기서 무학도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무학도 고배당이거든요. 지금 주로 음식료에 고배당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제당이 세력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요. 대한제당이 예, 아직까지 좀 멀었네요. 지수상은 멀었습니다. 제일제당을 보고 있네요. 제일제당이 세력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느낌이요. 보면요. 이제 틀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틀었거든요. 이 종목도 배당이 좀 주는 회사네요. 선지도 배당을 주거든요. 선진도 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야, 오리온은 신고가네요. 오리온이 신고가입니다. 이 배당 주고 보십시오. 이 배당락 당했거든요. 배당락 당하고 올라가거든요. 오리온이 신고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리온이 배당락 받고 이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신고가입니다. 원래 여기 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리온은요. 지금 좋은 종목이 오리온이 참 좋네요. 오리온이 좋고 음식료는 오리온이 참 좋습니다. 오리온이 참 좋게 보입니다. 오리온이 좋게 보이고요. 대상이 좋게 보이고요. 풀문 같은 게 좀 좋게 보입니다. 대상도 참 좋거든요. 대상도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사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요 모습을 만들 겁니다. 바로 안 갑니다.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합니다. 이런 모습
요래가 요렇게 요 자리 깰 때 사는 겁니다. 요 자리거든요. 24,000원. 예, 지금 보면은 배당주가 참 좋습니다. 배당주가요 3.85 대상이 참 좋게 보이네요. 제가 보기로는 대상이 참 좋게 보입니다. 예, 해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이 2.8% 빠졌다. 이거로 보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인마들이 보여주는 게 잘못 보이더라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4191, 지금은 반영이 되어 있네요.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선물 한번 볼게요. 다우 지수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야, 다우 지수 선물을 보십시오. 완전히 이 초중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지지선이 없네요. 자, 지지선이 깔리면 200이선 깔면 되겠네요. 200이선. 야, 지지선이 없거든요. 야, 보면 다우가 딱 200에선 그치 내려왔거든요. 자, 201선 근처면 거의 다 온 겁니다. 자, 주식은요. 자, 다우가 항상 보면요. 요 200선 근처 오지 않습니까? 요 200선 처음으로 왔거든요. 그럼 요 근처 바닥입니다. 다우가 지금 왜 이리 빠지느냐? 다우가 이리 빠지는 이유가요. 25일 날 금리 인하를 갖다가 단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못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3월 25일이 미국이 금리 인하 하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미국 금리 인하죠. 미국 금리 인하가 3월 25일이거든요. 미국 금리 발표거든요. 이 보면 한번 보십시다. 25년도가 3월 20일이거든요. 금리 발표하는 날이요. 미국이 금리 발표하는 날 3월 20일입니다. 18, 19부터 해가지고 20일입니다. 그러니까 18일, 지금 오늘도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도 지금 옵션 만기가 다 돼가네요. 3월 13일이 옵션 만기네요. 3월 13일까지는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말고요. 저는 우리나라 주가 그래도 좀 미국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지금 보면, 중국 지수, 중국 지수 한번 볼까요? 중국 지수는 견고하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십시오. 연일이 사상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이 보자고요. 와, 쓰리바닥을 잡고 있네요. 가장 무서운 자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라고요.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거의 초상시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오면 거의 많이 내려온 겁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한번 볼까요? 여기 벡터 수익의 선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완벽하게 201선을 깨버렸네요. 그다음 S&P 500, S&P 500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나스닥, 다우 선물 받고요. 그럼 S&P 500 선물 한번 볼까요? S&P 500 S&P 500 선물 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죠. 그렇지만은 거의 다 왔거든요. 여기 보시죠. 60일선까지 왔거든요. 거의 다 왔거든요. 한 번 더,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두 차례 더 맞으면 끝나네요. 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이거든요. 이 6개월 동안 이렇게 헤맵니다. 굉장히 요번에는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양봉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양봉을 줄 수 있거든요. 다음 달 양봉 주고 확 늘자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다음 주 양봉 넣을 때 좀 물량을 좀 털어내십시오. 털어내고 다시 이렇게 조정합니다. 안 삽니다.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주식은 사면 안 된다고요. 지금요. 사면 안 되고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 월봉상 양봉이 3개 정도, 음봉이 3개 정도 나올 겁니다. 하나, 자, 요트 좀 팔고요. 하나, 둘, 셋. 3개 놓을 때 다시 3개, 4개 정도 놓습니다. 이것도 사가지고요. 이리 올라갑니다. 그럼 팔고요. 다시 또 이대로 올 겁니다. 또 음봉이 3개 놓을 때, 월봉상, 지금 월봉상 지금 음봉이 1개, 2개, 3개, 3개 넣어야 되거든요. 미국은 다음 주에도, 다음 달도 음봉이 나올 겁니다. 자, 한국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까요?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훨씬 셉니다. 예, 한국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게요.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훨씬 세지 않습니까? 미국보다도요. 우리나라는 일봉이 5개가 양봉입니다. 굉장히 세잖아요. 우리나라가. 자, 주봉 한번 봅시다. 주봉도 상당히 그림이 좋다고요. 월봉도 그림이 참 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가장 좋은 나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 자, 베트남 보십시오. 베트남은 아무 영향을 받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하고 미국하고의 무역 규모가 가장 큽니다. 가장 이 혜택을 보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인구도 많고요. 나이도 젊은 사람들도 많고, 베트남이 지금 신성장 국가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보라고요. 인도, 뭐 이런 데 호주 같은 거 보십시오. 호주는 완전히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들이 다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마찬가지고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우리나라보다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못하잖아요. 대만도 이번에는 아마 큰 조정을 합니다. 베트남이 의외로 잘 가고요. 인도도 안 좋고요. 브라질 같은 데 안 좋습니다. 호주 같은 데 안 좋고요. 예, 영국도 오늘 이제부터 유럽이 또 초상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독일은 좀 안 낫네요. 자, 프랑스 같은 이런 자리는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요. 이런 자리는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자, 발틱 해운 지수가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거의 다 왔네요. 다 온 것 같습니다. 한국 지수는 예, 그래도 좀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선방한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주식은 여기 있는데 미국 주식은 여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여 밑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여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요. 지금부터 주식의 매수는 금지입니다. 매수를 금지합니다. 주식 매수는 금지하고 다시 이렇게 쭉 흘러내릴 겁니다. 자, 여기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 사다 칩시다. 이거 물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 쭉 내려옵니다. 요만큼 됩니다. 요만큼요. 자, 이 양봉 넣을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양봉 넣고 한 번 더 이래 올려줍니다. 그럼 다시 이래 한 번 더 깹니다. 여기서 삽니다. 주식을. 자, 이래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한 번 더 이래 올려줬다가 한 번 잃어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주고 한 번 더 올려줬다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내려오는 구간. 우리나라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한번 삽니다. 한번 요번에 바닥 만들 때 사겠습니다. 한국 주식을요. 지금은 주식 사는 구간이 아닙니다. 예, 주식 사는 구간이 아니라고요. 예, 저는 주식이 요번 주에 갈 줄 알았는데 미국이 원캐 세게 빠지니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S&P 500을 보십시오. S&P 500이 지금 200일선을 완벽하게 이탈해 버렸거든요. 이런 적은 거의 없거든요. 완벽하게 이탈한 적은 이보라고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금융위기 급수에 해당될 때만 이렇게 빠진다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린다고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 터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버블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들 배당주로 제가 계속 제가 배당주만 이야기했죠. 최근에요. 다른 종목보다는 가치주로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이 거의 항상 배당주만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당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런 자리가 나오지만은 결국은 이런 자리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가는 종목이 배당주다. 예,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급락이 나올지언정
이는 급락이 나올지언정 이 종목들이 배당주들은 이렇게 빨리 가버립니다. 이 제레미 시겔에 대해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 했느냐고요? 예, 챗GPT가 이야기하기를 제레미 시겔에 대해서요. 제레미 시겔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금융학 교수이자 투자 전문가로 특히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로 유명했다. 예, 장기 투자로 본 주식 해가지고요. 그의 대표적인 명언은요, 장기 투자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자산이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왔음을 강조했다. 주식시장이 단기 변동성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장기적인 수익을 놓칠 수 있다.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것을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 전략. 시장은 종종 비이성적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은 본질적인 가치에 순응한다. 시장이 단기적 과열되거나 과소평가될 수도 있지만 결국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된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인 투자는요, 경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경기 침체나 주시장의 하락이 오더라도 장기 투자가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한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배당과 가치 투자의 전략의 세 번째로요, 배당주는 장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과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은요,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리 효과를 주거든요.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라.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요, 펀더멘탈, 재무상태, 성장 가능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주식 관계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주식이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인플레이션의 환경에서 채권보다도 더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현금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투자 전략입니다. 현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매력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인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투자 전략이다. 공포나 탐욕에 의해 충동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조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요. 제레미 시겔의 철학은요, 장기 투자, 배당 투자, 그리고 시장을 예측보다는 꾸준한 참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의 명언을 참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챗GPT한테요, 제레미 시겔의 명언을 정리 좀 해달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주식이 그래도요, 가장 이쁩니다. 이 보자고요. 우리나라 정시가 그래도요, 예,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 계속 양봉을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십시오. 전부 다 양봉이지 않습니까?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데도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봉을 그린 적은 별로 없거든요.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는데 요번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적이 거의 없다고요. 자, 이런 자리 한번 볼까요? 이런 자리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도 보면요. 자, 이런 자리를 거치지만은, 자, 이런 자리를 거치다고요. 이런 데 거치지만, 이래 올라간다. 이거 걸렸다. 다시 또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오더라도 또 나간다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주식이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보다 훨씬 세고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셉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까지 거의 와 있네요. 어디까지 와 있나 볼까요? 우리나라 정시가 지금 그래도 여기가 200일선이고요. 700일선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정시가 아직까지 200일선이 700일선보다 위에 있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700일선을 건드리러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보면요. 721선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 여기서 이렇게 올려줬다가 다시 여기서 이런 자리일 수도 있네요. 여기 뺄 수도 있습니다. 빼면 돈을 갖고 있으십시오. 갖고 있다가 요런 자리가 나올 겁니다. 요런 자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다 칩시다. 여기다 치더라도 여기에 이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지르면 되거든요.
여기서 샀다 칩시다. 여기 사도 나중 되면 이래 빠진다고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 자리 샀으면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 자리 사도 그대로 가만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당받았지 않습니까? 배당받으면 된다고요. 이래 빠지지 않습니까? 빠져도 상관없거든요.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우리나라는요, 적정 가격이 2,400 이하로는 안 빠집니다. 보십시오. 이 단단한 지지력이 있거든요. 2,000까지가요, 2,200까지. 빠지면 올라갑니다. 이번 장은 우리나라 장이 축복을 받은 나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요, 많이 들어옵니다. 코스피는 200지 우월봉상 위에 있고요. S&P 500 한번 볼까요? S&P 해외 샀다 보겠죠. 우리나라 이 라인이 200이 있는 라인입니다. 200이 있은요. 우리나라 200 위에 있다고요. 미국은 한번 볼까요? 미국 다우를 볼게요. 다우. 자, 다우를 보겠습니다. 200에서 깔아버릴게요. 다 잡아버리겠습니다. 미국이 한번 볼게요. 200에서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미국도 보십시오. 200에서 밑에 있다고요. 다우가. 이거 보라고요. 200에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다우가. 한국은 안 그렇거든요. 한국은 보자고요. 한국은 보십시오. 한국은 지금 200에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라인 200에서 있네요. 우리나라도 좀 만만치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현재 우상향하는 중이고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여기서 미국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나라 위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모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해외 차트 한번 더 볼게요. 해외 차트가 지금 오늘이 초상집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약 5% 빠졌고요. 자, 그러면은, 다우 30 종목을 한번 볼게요. 다우 30 종목도 보면 오늘이 완전히, 애플이 200에서 완벽하게 이탈해버리고요. 암젠이 날아가네요. 항상 바이오 헬스케어가 날아갑니다. 장이 안 좋으면요. 아마존 폭락 나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폭락, 보잉 폭락, 캐터필더가 괜찮고요. 세일즈포스 폭락, 시스코 시스템도 폭락 나왔네요. 세브론 올라가고 있고요. 월드 디즈니 폭락, 골드만삭스 대폭락이네요. 와우, 금융주들이 별 좋은 모습이 아니네요. 야, 인터내셔널 IBM이 그 신고가네요. IBM 신고가입니다. 와, 무섭네요. IBM은 신고가네요. 와, 존슨앤존슨 최고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은요, JP모건이 완전히 초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아주 좋지 않네요. 야, 금융주들이 너무 좋지 않네요. JP모건이. 코카콜라, 맥도날드 같은, 맥도날드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네요. 와, 음식료가 날아가네요. 머커도 날아가고, 3M도 날아가고요. 머커도 날아가고요. 엔비디아는 초급락입니다. P&G도 괜찮고요. 예. 아유야, 브라이존이 신고가네요. 브라이존이요. 브라이존이 신고가입니다. 브라이존이 역사적인 신고네요. 역사적인 신고는 아니네요. 예, 월봉상 우리나라 차트 거의 비슷하네요. 브라이존이 가장 셉니다. 예, 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를 볼게요. 테슬라 보십시오. 완전히 죽으러 가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 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추세가 완전 죽었지 않습니까? 이 보라고요.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와, 여기서 이량 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렸네요. 와, 16% 빠지네요. 16%. 테슬라가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장을 가장 교란시키고 있네요. 이야,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나? 예, 지금 시간이 미국 시간이 6시 몇 분인데도 이 시간이 다니까 해서 엄청나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예, 테슬라가 엄청나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완전히 오늘도 2차전 이들 작살 내겠네요.
한번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예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예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방긋 안 했거든요. 야, 오늘도 장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뭐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가? 엔비디아도 지금 빠지고 있네요. 엔비디아도 지금 신저가를 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신저가 까고 있고요. 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722선을 향해서 내려가네요. 이 급속도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보십시오. 220선을 깨니까 이까지 와, 이거야. 엔비디아가 60달러까지 뺄 수 있습니다. 이 보라고요. 여기까지 뺄 수 있거든요. 여기 쭉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여기까지 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까지 빼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이번에 91달러까지 깨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깨면 한 이준도 한 55달러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을 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예, 전선하게 엔비디아를 많이 팔았을 겁니다. 예, 알지는 못하지만요. 항상 그 CEO들은 여기 고점에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럼 다시 이래 내려옵니다. 그럼 자기 자사주를 다시 끌어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자, 주식이 지금 이런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이런 구간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주식은요, 월봉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음봉이 큰 자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음봉이 크지 않습니까? 이 음봉이 큰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몸을 더 추스리고요. 이렇게 이 봉이 작아야 됩니다. 봉이 작아야 갑니다. 봉이 작아야지. 오늘은 주식 매수를 금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